아이들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대사예요. 과연 교과는 등급으로 정량평가를 하는데 과연 학종은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까라는 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또 가끔 좀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학종으로 지원하는데 그냥 단지 작년에 합격했던 컷 등급으로만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먼저 계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작년에 있는 등급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합격한 컷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학종에서 평가자가 어떻게 내신을 정성평가하는지 그 점을 보시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은 좀 감이 오실까? 아,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면 이쪽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라는 건 맞습니다. 이유가 내신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이 무엇이죠? 공부죠. 근데 학업을 수월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이 좋지 않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내신의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말 그대로 줄 세우시기 이런 그 순위가 나오죠. 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3등급이 나오든 2등급이 나오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노력이, 여러분의 노력이 내신 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과세특 기록으로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면서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과세특 기록, 특히 선생님의 그 학생의 노력과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높이 사서 작성해준 기록들이 소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세특 기록은 생활기록부는 결국 누가 작성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신마시키기 위해서 책도 읽고 학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로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등급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도 안타깝지만 그 학교 선생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보면 참 안타깝다. 내신은 조금만 더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활 기록부들이 소신 이상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톨릭대 수학과 잠재 능력 우수학전으로 합격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과인데 미적분이 6등급이에요. 확률과 통계 4등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등급을 어떻게 수학과를 합격할 수 있지? 그리고 작년에 전체 내신을 보더라도 작년 가톨대 수학과가 50%까지 3.99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학생의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수학 성적만 평균 거기에 등급 계산했을 때 저는 힘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단지 자기가 거기 어떤 수학적인 개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게 아니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수학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내신이 부족해도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 그다음 그 과정, 그러면서 수학을 너무 사랑하는 학생이다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과제점만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낮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수학 부장까지 하면서 열정을 태웠고 특히 수학을 실생활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4차 산업의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점도 본인이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다음 심화 연계시키고 조사하는 노력 과정이 그 과정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 생활기록을 딱 봤을 때 물론 수학 내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진짜 수학은 진짜 찐 사랑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하였어요. 더구나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면접을 또 잘 봤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3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었던 학생들, 작년 여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과연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까요? 라는 점. 왜냐하면 정말 내신이 좋은데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도 합격한 아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점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로 당연히 전체적인 교과 성적을 이제 거기 입학 사정과 입사관을 평가합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서영고라든지 의대 관련 모든 탑 1등급 정도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교과 성적을 평가를 하면서 이하의 학업 역량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 성실성 이런 모든 점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기별과 학년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악교육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악교육을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학기 때 내신이 쭉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요. 갑자기 어떤 학년 때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내신이 2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내신이 4등급으로 떨어졌어. 근데 3학년 때 다시 내신이 2등급대로 올렸으면은 이전 학생, 이전 같은 경우는 면접관을 고려합니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 보니까 좀 1차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많이 물어. 왜 이때 그 성적이 떨어졌는지 거의 다 면접에서 다 물어봤어. 그런데 1학년 때 2등급이고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4등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게 원래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합격한 여학생 같은 경우가 1학년 때 3등급에서 갑자기 성적이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약간 좀 어려운 편이죠.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갈수록 그 학업 공부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 학업 그 수준도 많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 주던가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세 번째 무엇을 평가하냐면 국영수 사과 성적을 평가를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땡에서도요. 일단 학생들 전체 평균 평가를 할 때 전체 내신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주요 과목 고려하고 그다음 전공 관련된 과목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영수 사과 성적은 주요 과목을 따로 고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요 과목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요. 전체 내신은 좀 좋지는 않은데 이제 뭐 한문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거기서 좀 내신은 안 좋은데 이제 주요 과목만 봤더니 내신이 좋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종 소신을 합격하였습니다. 왜? 대학교에서 학업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네 번째로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라는 점이죠. 이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종종 저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뭐 자기는 암기 과목 한문이라든지 기술 과정이라든지 그것은 좀 버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버리면 안 되겠죠. 왜? 학종이라는 것은 인성에서 뭘 평가하는 거죠? 성실성을 평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과목에 재미가 없어서 소홀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한다라는 것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대학교 입학에서는 본인에게 좀 맞지 않는 과목도 공부할 그런 과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목을 버리겠다는 인상을 주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최소로도 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결과의 등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가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입니다. 우리가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고려하세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먼저 고려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신을 고려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근데 이런 점 같은 학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을 이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미 과목을 선택을 해버렸어. 그래서 과목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공 관련된 기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과목 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과목 이수해서 그 역량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작년에 경희대 한여가 2.3으로 합격한 남학생 같은 경우, 일반고 남학생 같은 경우가 화학 2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학 2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건 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 더구나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과목을 반드시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과 동아리 활동에서 화학 투여 관련된 열정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을 이제 컨설팅 했죠. 그 학생 그대로 하면서 결국은 경희대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도전적인 과제. 도전적인 과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겠죠. 이제 과세특에서 많이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공과 관련돼서 본인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학업 역량을 본인의 진로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심화 연결시켜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점들. 그리고 전공과 관련돼서 본인의 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노력했는지, 이런 점들이 바로 여섯 번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도 이겁니다. 전공 관련 과목과 이제 다른 과목 혹은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전문 교과를 이수를 했는지라는 점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뭐 고급 물리라든지 그런 점들 공동교육 과정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것도 반드시 이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뭐 물리 원투 같은 거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문 교과를 고급 물리 들어간다? 이건 아이러닉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본인의 진로 충실히 이수하고 나서 전문 교과를 이수를 들어갈 때 이것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학생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뭐죠? 네, 맞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 전공과 관련된 도전, 전공과 관련된 그러한 뭐 다른 과목 이런 점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무엇을 평가하냐면은요. 이수자 수의 규모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 옆에 이수자 수가 나오잖아요. 이수자 수를 다 고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물리 2도 이수자 수가 적은 편이고 미적분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많은 학교에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덜하고 내신을 좀 올리기 쉬운 그런 과목을 선택하죠. 근데 이런 이수자 수를 규모를 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그때 제가 또 말씀을 같이 했는데 반도체공학 합격한 남학생이 전체 내신 4.44였어요. 근데 수학, 과학만 계산해보니까 5.1입니다. 5.1.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과학 내신 5.1. 근데 더 놀라운 게 미적분이 6등급이에요. 근데 물리2는 B를 받았습니다. B. 그런데 이 학생이 그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미적분과 물리2를 선택한 이수자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수자 수가 적었다라는 것은 등급 따기, 등급 원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대학교 평가에서 고려합니다. 더구나가 이런 이수자 수가 적었는데도 등급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학교 평가에서 고려한 장점과 도전 정신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도는 등급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수자 수도 고려해서 그 점이 환산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고려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요, 원점수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래요. 학종을 준비하면서 등급만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등급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원점수도 보고 그다음 표준 편차도 보고 평균을 봅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전체에서 4%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4%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은 4%에서 본인이 1%에 포함되는 거지 간신히 4%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점들 위치도 대학교 평가자가 평가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Z점수 들어보셨죠? Z점수가 올라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대라든지 고대가 Z점수를 고려하잖아. 그럼 Z점수가 올리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뭘 계산하냐면 원점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평균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야 우리 평균 올리자라고 해서 원점수가 올라가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Z 점수를 올리기 위해 뭐가 필요해? 원점수를 올려야 돼. 원점수를 올릴 때 Z 점수가 향상이 됩니다. 평균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평가자가 궁금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이 9가지를 모두 충족시 학생은 그렇게 드물죠. 이런 학생들이 의대 가고 시대 가고 이제 서영고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활교육부를 보면서 완벽한 생기부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이제 본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완벽한 생기부. 하지만 그 완벽한 생기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냐하면 생기부 기록이라든지 바스트 기록에서도 빈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9가지 항목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9개를 다 충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면 최소 두세 가지, 세 가지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목들 중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할 때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중요하게 봐요. 매년 작년에도 3점대 중반으로 인서울에 있는 이공계를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3점대 중반으로 3.6으로, 3.6인데 3.6 정도가 됩니다. 일반, 지방 일반 건데, 숭실대 AI 융합학부 합격한 남학생도 전공 관련 내신과 과자택에서 도전적인 활동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 학생 생기부를 제가 지금도 읽어보면, 지방 일반고자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주어진 환경에서 도전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다 나오면 좋긴 좋아. 근데 전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어렵다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 내신과 과세특에 최대한 올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1차 합격 가능성도 높고 면접에 뒤집어서 합격하였습니다. 작년에 전체 내신이 3점 중후반으로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합격한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암기 과목이 4등급에서 5등급이야. 근데 미적분과 물리 내신도 좋았고 미적분과 물리 과세특이 좋았어요. 근데 면접 보고 나서 면접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긴 우리 학과는 수학과 물리가 중요하죠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 이 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신을 정 못 올리겠다라면 최소 이 점, 전공 관련 내신은 어떻게든 끌어올리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만약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가 정해지지 않다면 좋아하는 과목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좋아하는 과목 내신 최대한 끌어올리면 그 과목과 관련된 학과 진로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신이 최고의 비교과라서 내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1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전공 관련 교과라도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소신 이상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매년 그런 선배는 합격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